다룰 내용은 해외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국제회계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자회사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하다면 연결해서 재무제표를 만들라는 거죠. 이 연결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지분법은 매출과 비용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자회사에 대한 지분만큼의 손익만 뽑아 올리면 되는 것이고, 인수법은 어떻게 해요? 매출과 비용 손익을 몽땅 합산해서 얹어놓고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지분을 분리해 놓으면 그뿐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간의 연결은 같은 화폐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해외에 있는 자회사라면 이 화폐의 단위가 틀려서 우리네 원화로 바꾸어 연결해야 된다는 점이 골치 아픕니다. 우리네 대기업들은 대부분 해외 자회사를 한 개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회계 기준에 입각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경우 환율 등락에 따라 수익이 크게 확장되기도 하고, 반대로 큰 폭으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환율의 변동에 의해서 그 다음 재무제표가 생각보다 잘 나올 수 있는지 혹은 못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도 다양하게 세우실 수가 있어요.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해외 자회사가 많은 회사들이 유리한지 혹은 불리한지를 생각해 보죠. 일단 공부하시기에 앞서서 몇 가지 정의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통화의 개념 중에 두 가지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로컬 통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주 사무소가 위치한 나라의 통화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로컬 통화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원화가 되겠죠. 이거 말고 기능 통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회사의 주된 경제 활동과 관련 있는 통화예요. 대부분 기업들에게는 로컬 통화와 기능 통화가 같다고 보면 되는데 다른 회사도 있죠.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조선소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로컬 통화는 원화가 맞죠. 하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주로 해외에서 수주를 받고 있고 달러로 결제되고 또 원자재 역시 거의 대부분 달러화로 결제하기 때문에 기능 통화는 달러가 됩니다. 기능 통화는 국적과 관련 없이 가장 많이 결제되는 통화를 말하니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설명해 드리죠. 어떤 회사의 기능 통화와 로컬 통화가 같다고 해보죠. 미국에서 영업을 하고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회사라면 조지아주에 있는 기아차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부분 해외 자회사가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회사에서 자동차를 팔고 받은 매출 채권을 1,000만 달러치를 보유 중인 상황에서 이제 곧 북클로징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환율이 1,000원 할 때 받은 매출 채권이었는데 이게 환율이 1,500원까지 급히 올랐어요.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것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습니까? 머리가 좀 복잡해지시죠?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그다지 어려울 것이 없어요. 일단 해외 투자 자산이라면 순자산 포지션인지 순부채 포지션인지를 살펴야 돼요. 순자산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이 부채에 비해서 많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에 대한 연결을 하게 되면 기말의 자산과 부채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해서 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기초자산과 부채의 차이만큼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게 생기고 그만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계산되는 손익의 변화가 무척 큽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잖아요. 경기에 민감합니다. 환율의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익의 변화 또한 심각할 정도로 커요. 만약 기아차에 해외 법인이 있는데 환율이 1,000원에서 1,500원까지 오르게 되면 자산 가치만 화끈하게 50%가 오른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보다도 훨씬 더 큰 이익이 남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는 해외 자회사를 독립회사로 보고 그냥 그 회사의 이익 변화만 살피면 되었었는데 이제는 자회사의 지분율에 맞춰서 이익도 변해야 되고 또 환율의 변화로 인한 손익도 감안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종속적인 자회사라면요. 매우 드문 케이스지만 기능 통화와 리포트 통화가 같은 회사일 경우 아예 자산 가치의 증감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가 아닌 네트인컴, 그러니까 순이익에 꽂히게 돼서 배당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 회사가 독립적인지 혹은 종속적인지를 구분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것까지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회사의 외화 평가 손익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 기장되어 있다면 이건 독립적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트인컴 순이익에 올라와 있다면 이건 종속적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이익일지라도 OCI 기타 포괄 손익에 넣었더라면 해당 사유가 되지 않지만 순이익에 편입되는 순간 배당도 줘야 되잖아요. 어쨌든 해외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환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되면 이익의 변화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 이익이 있는 회사가 발견되었다고 해보죠. 그 이익은 영원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이는 결국 미래 배당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요. 어떤 형태의 이익이라도 쓸데없는 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